자, 수열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시그마 이 시그마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선 좀 공부를 먼저 하겠어요. 이 시그마 사용 방법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좀 심플한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 시그마는 원래 좀 편하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에 잘하고 있는 걸 좀 더 복잡하게 확대되는 게 아니라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쓰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게 또 용법, 사용법을 정확히 모르면 오히려 이게 거추장스럽게 쉽죠. 그래서 시그마에 대해서는 기초사항도 잘 보고 또 이미 시그마를 잘 알고 있는 학생도 열심히 들으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요, 우리가 수요를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쭉 해서 n항까지 더했다. 뭐 10항까지 더한 걸로 하죠. 1항에서 10항까지 더했다. 이거를 보통 표현할 때 S10이다 이렇게 써요. 그렇죠? 1항에서 n항까지 합은 SN 그랬으니까 1항에서 10항까지 합은 S10 이렇게 쓰죠. 근데 이렇게만 썼을 때는 이렇게만 지금 써놓으면은 이게 무슨 수열의 합인지는 몰라요. 이제 등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 합이고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 합인데 그냥 이건 무슨 수열인지 모르지만 1항에서 10항까지 합이구나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자체 보면 어차피 공통적인 게 계속돼요. 계속 플러스라는 게 들어가죠. A란 말도 계속 있죠. 바뀌는 거는 항 번호만 바뀌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똑같은 걸 계속 쓰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만 뭔가 한번 해보자 해서 시그마라는 기호가 나온 건데 여기 바뀌는 게 항 번호가 1, 2, 3 쭉 해서 10까지 1에서 10까지 바뀌는 것을 더하라 이런 얘기죠. 이걸 갖다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항 번호만 바뀌어 나머지 다 똑같고 이 변하는 거를 K로 바꿔. 그럼 이걸 AK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이 K만 바뀌는 거야. 이 K가 지금 보니까 1, 2, 3 쭉에 10까지. 그러니까 K가 1에서 10까지 바뀌는 거를 전부 더했어요. 응? 우리가 더한다는 의미에서 그 영어로 더한다는 게 sum이라는 게 있죠. sum. 그 sum의 머리 글자 이 S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자 중에서 대문자가 있어요. S에 해당되는 대문자가 이렇게 써요. 이거 갖다 우리 읽을 때 시그마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이라는 뜻이거든요. 합인데 요 앞에다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시그마라고 써주고 읽긴 시그마로 있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 다 A가 있는데 항 번호만 바뀌는데 변하는 거를 K로 바꿨다. 그러면 지금 변하는 건 K가 바뀌는데 K는 해놓고요. 이게 1부터 10까지 바뀌죠. 이걸 1을 여기 쓰고 10을 여기 써요. 그러면 이거와 같다. 그러니까 결국 얘 뜻이 바로 얘르면 알겠죠? 이걸 우리가 간략하게 쓴 게 이거니까 얘는 바로 이런 뜻이야. 즉 다시 보면 AK에다가 K 대신에 1부터 10까지예요. 1부터 10까지를 쭉 대입한 것을 시그마 모두 합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시그마 용법이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뒤에 보면 AK라는 게 있는데 이 AK가 뭔가 했더니 일반항이 AN이라면 N 대신에 K가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항 AN에서 N을 K로 바꾼 거야.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여기 K를 N으로 바꾸면 이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수열이 A1, A2, A3 쭉 나가는 거니까 A1, A2, A3 쭉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N번장의 AN이잖아요. AN은 여기에서 K만 N으로 바꿔주면 돼. 그 역으로 얘기해서 이걸 보면 이게 K에 관한 식으로 돼 있는데 N에 관한 식으로 K만 N으로 바꾸면 그 수열의 일반항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항이 되겠죠. 10을 집어넣으면 10항,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다 이런 얘기야.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요. 선생님 그건 알고요. 역시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방금 이미 설명을 했는데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많은 학생들의 집중도가 또 떨어졌을 거야. 왜? 보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또 딴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그마가 있어요. 이 뒤에 AK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반항이 AN인 수열에서 N만 K로 바꾼 거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K가 이 N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AN을 알고 싶으면 K만 N으로 바꿔주면 된다. 아주 심플한 얘기고요. 여기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항이 나오고 N을 집어넣으면 N항이 나오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1항에서 N항까지 합 이렇게 되죠. 그렇죠? 1항부터 N항까지 합. 여기가 만약에 100이 되면 1항에서 100항까지 합. 또 여기 N-1이 오게 되면 1항에서 N-1항까지 합.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한번 이 앞에 우리가 등비수열 공부하고 그 앞에 등차 수열을 했었는데 제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요. 혹시 시그마 K는 이퀄 1부터 100까지
요게 뭐, 4K,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해봐라.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니도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 풀으려면 100명 중에 99명은 이렇게 풀어요. 이거는 시그마 K는 이퀄 1부터 100까지 4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이퀄 1부터 100까지 1. 다항식에 대한 시그마 따로따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 상수인 계수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이제 아직 제가 설명 안 했지만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써서 곱하기 4 마이너스 일반항이 상수일 때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항수를 곱해서 100 계산 약분해서 막 나와. 이 공부 좀 하면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아. 그러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초가 불량한 거고요.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시그마 뒤에 나온 게 일반항 AK라 있어. 이게 AK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AN을 추정할 수 있어요. 저는 적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K만 뭘로 바꾸면 돼? N. 그럼 여기서 K만 N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4n-1. 일반항이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이라면 등차수의 일반항이야. 그러니까 일반항이 4n-1인 4k-1이니까 4n-1. 일반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에 1항부터 100항까지 합이야. 우리가 일반항에다가 이게 AK라면 K 대신에 1부터 100까지 걸 합한다 했으니까 1부터 100까지니까 바로 일반항이 4n-1인 등차수열에 1항에서 10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럼 아까 등차수열 합은 어떻게 구하게 돼 있어요?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로 곱한다 했지.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나는 거야. 그럼 맨 첫 번째 항은 뭐냐?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되죠.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K 대신에 1은 마찬가지니까. 1을 집어넣게 되니까 첫 번째 항은 3이야. 맨 끝에 항은 뭐냐? 100번째 항, 100을 집어넣으면 돼. 100을 집어넣으니까 400에서 1을 빼니까 399. 그래서 이거는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여기에 2분의 항수를 곱한다. 1항에서 100항까지 합하니까 항이 몇 개예요? 100개. 그래서 이게 402가 나오지. 402하고 2를 약분하게 되니까 이게 201이 되고 201에다 100을 곱하니까 20100이 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처리하면 돼.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스타트를 한 건데요. 아까 제가 시그마에 대한 설명은 뭔가 하면 시그마 이렇게 해놓고 이 뒤에 AK라고 썼는데 맨날 이것만 나온 건 아니지만 K번째 항이다. 일반항에서 N만 K로 바꾼 거다. 변하는 게 항번호 K가 바뀌는 거야. K가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바뀐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항이 AN인 그런 수열의 1항에서 N항까지 합. 이런 뜻이 된다. 시그마 의미는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이 시그마 여기에서요. 요 빨간색으로 적어놔. 얘가 변수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게 변수다. 이 변수라는 게 K 값이 1부터 N까지 바뀌는 거야. 이 K가. 변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선입관에 맨날 K가 변수인 걸로 아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변수는 맨날 K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는 거에 따라 달라. 그래서 나중에 이 수열 단원 다음에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이 나오죠. 거기는 의외로 변수가 N이 많아. N은 1부터 어떻게 이렇게 나가. 그럼 이럴 때는 뒤에서 N이 변하는 변수가 된다. 변수를 잘 봐야 돼. 또 통계에 가면 변수는 I가 참 많아요. 그래서 I가 1부터 얼마까지는. 그러면 여기 XI 이렇게 돼 있으면 I가 1부터 N까지. 그럼 X1에서부터 XN까지 시그마 모두 합한 값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변수를 잘 보라 그런 얘기인데 왜 변수를 잘 보라 했느냐? 다음 상황 때문이야. 자, 만약에요. 시그마 K는 이퀄 1부터 100 이렇게 해놓고 여기 3 이런 걸. 이건 뭔가 하면 이 이제 시그마 뒤에 나온 예를 갖다 우리가 일반항이라 그러는데 아까는 요게 뭔가 하면 K에 관한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K에다가 1부터 100까지 한 걸 모두 합하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이 AK가 보니까 K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 K가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상수라 그래요. 상수라는 것은 일정하다. 이게 결국은 이 K 값이 얼마가 되는 관계없이 맨날 3이란 얘기야. 그런데 시그마라는 성격을 잘 기억해야 돼. 이건 3에다가 3이 있는데 K 대신에 1을 집어넣어봤자 이건 3이에요. K가 2일 때도 3이야. K가 3일 때도 3이고 K가 100일 때도 3. 시그마는 그걸 다 더하라는 얘기니까 결국 K 값이 1에서 100까지 변하고 있는 동안에 얘는 계속 3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3을 100개를 더하라는 얘기다 마찬가지. 3을 100개를 더하니까 얼마 되겠어요? 300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시그마 다음에 나온 일반항이 상수일 때는
이 상수에다가 함수를 곱해서 300 이렇게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자꾸 이래서 잔소리가 되는구나.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상수라 그래서 상수. 상수란 건 K가 1부터 100까지 변하는데 여기 K가 안 들어있으니까 K가 어떻게 변하든지 말든지 얘는 3이야. K가 1일 때도 3이고 2일 때도 3이고 3일 때도 3이고 K가 100일 때도 3. 시그마 더하라니까 3을 100번 더해서 300. 이 300이라는 것은 일반항에다가 함수를 곱해서 300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걸 봐. 시그마 K는 이퀄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 X제곱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K가 1부터 100까지 변한다? K가 분명히 변수야. K가 변수인데 이게 일반항인데 여기엔 K가 안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상수야. K가 1일 때도 X제곱이야. 2일 때도 X제곱이고 K가 포함이 돼 있어야 K값이 바뀌지. 그러니까 일반항 상수지. 일반항이 상수일 때는 함수와 곱한다 그랬어.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100X의 제곱 이렇게. 일반항에다가 함수를 곱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여우가 된다면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시그마 K는 이퀄 1부터 A까지 X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이퀄 1부터 B까지 X 플러스 시그마 K는 이퀄 1부터 C까지 1 이걸 처리를 했을 때 이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K가 1부터 A까지 K가 1부터 B까지 K가 1부터 C까지 변하는데 뒤에 K가 안 들어있으면 이게 다 상수지. 일반항이 상수일 때는 함수하고 어떻게 해준다고? 곱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우리가 흔히 많이 2차식을 표현할 때 AX5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잖아요. 그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어떻게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항이 상수일 때는 항수와 곱한다. 그러나 상수라는 것은 뭔가 1, 2, 3, 4 이런 숫자만 상수인 게 아니라 어떤 문자로 표현됐더라도 거기 시그마 밑에 나온 변수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상수 취급받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아야 돼요.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3승까지 해놓고 여기다가 K는 이퀄 1부터 N까지 K는 이퀄 1부터 N까지 이건 이제 외워놔야 되는데 K는 이퀄 1부터 N까지 이렇게. 이건 뭔가는 보세요. 이거는 우선 이 중간값부터 볼까? K제곱에다가 KT는 1부터 집어넣어라 이게. 1을 집어넣으면 K가 1일 때는 1의 제곱이 돼.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 돼. 3을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 돼. 나중에 N을 집어넣으면 K는 1부터 N까지니까 N을 집어넣으면 N제곱이 돼. 이거를 시그마 모두 더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시그마 K제곱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합한 거지. 그러면 시그마 K 3승 뭐가 되겠어요?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쭉 해서 맨 마지막에 K 3승에다 N을 집어넣게 되니까 N 3승까지를 더하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시그마 K는 K 대신에 1부터 N까지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1,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3. 나중에 K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 N. 그래서 결국 1에서 N까지 합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게 돼 있어요. 시그마 K가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3승은 외워야 되는데 이 결과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되느냐? N에 따라 결정이 돼. 어디까지? 이 N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N이 10이냐, 20이냐, 30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1에서부터 N까지 더했다.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더했다. 1의 3승에서 N 3승까지 더했다. 그러니까 결국 N값에 따라서 N이 어디까지 더했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 알겠죠? 그런데 지금 1에서 N까지 합한 것은 2분의 N, N 플러스 1 외워야 돼. 그럼 여기 N에다가 바로 여기 있는 값을 집어넣는 거야, 얘. 여기가 만약 10이면 10 곱하기 1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만약 100이면 100 곱하기 100일. 이렇게. 그래서 이 N, 여기 N이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일단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이지만 여기 N 값은 여기 나온 게 달라. 근데 이게 N 대신에 여기 N-1이 오거나 또는 2N이 오거나 역시 마찬가지. N 대신에 N-1이 오거나 뭐 2N이 오거나 그러면 여기 N 자리에다가 N-1이나 2N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은 여러분이 유도할 수도 있어. 왜? 1에서 N까지 합한다는 것은 자연수 1부터 N까지 더한 거야. 그런데 이 자연수 1, 2, 3, 4 쭉 나오면 등차수열이잖아.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지. 등차수열 합공식을 이용해도 되잖아. 등차수열 합공식 이용하면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그럼 1하고 N을 더한 게 요거지? 맨 첫 번째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한다 했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항이 몇 개야? N개. 2분의 항수를 곱하니까 나오네. 그래서 그러나 외워두는 게 편리해요. 2분의 N 플러스를 이렇게 외워둡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합한 것은 6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에 2n 플러스 1이야. 물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2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이 두 개를 더한 것이기도 해요. 이 nn 플러스 1은 연속적으로 나가는 자연수고, 그러니까 여기 n이 뭐가 나냐에 달라지겠지. 뭐가 나오면 연속적으로 나가는 자연수고, 이 뒤에 나오는 2n 플러스 1이라는 이 두 개를 더한 값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더한 것도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두 개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더한 것도 역시 여기 n에 관한 식으로 표현. n이 뭐냐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가 n-1이 오죠? n-1이 온다 그러면 여기도 같이 n 대신에 n-를 대입시켜서 처리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수능에도 뭐 한두 번밖에 안 나왔는데 1의 3승에서 n 3승까지 합한 거는 맨 위에 있는 여기 2분의 n 플러스 1을 그대로 쓴 다음에 2분의 n 그대로 쓴 다음에 이 전체를 제곱한 거와 같다.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한 거와 같다. 무슨 얘기겠죠? 이 공식을 이제 하면서 일단 두 개는 필수적으로 많이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이거를 지금 처음 외우고 있는 학생은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좀 숙달이 좀 돼야 돼. 한번 이런 거 해볼까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10의 제곱까지 더할 일이 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시그마 K 제곱인데 이 K라는 것이 1부터 10까지 변한다. K는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돼. 그럼 아까 시그마 K 제곱 공식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했는데 그 n이라는 게 11이니까 그러니까 6분의 n 플러스 1 여기다 1을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에다가 n 대신에 10을 대입해도 좋지만 그 값은 결국 이 두 개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20을 이렇게 쓰는 게 대입하는 것보다 편해. 무슨 얘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우리가 1의 제곱에서 10의 제곱까지를 더한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공식들은 좀 달달달달 외워둬야 돼. 아직까지 안 외우고 있으면 강적인데 외워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 K 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외워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주로 어떨 때 쓰느냐, 이럴 때 쓰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 빠진 게 있다. 여기 보세요. 우선 이걸 먼저 처리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시그마. 만약에 5K제곱이 있어. 그리고 K는 이퀄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이걸 한번 풀어보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지금 5K제곱에다가 K 대신에 1부터 N까지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5 곱하기 1의 제곱 2를 집어넣으면 5 곱하기 2의 제곱 3을 집어넣으면 5 곱하기 3의 제곱 나중에 K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5 곱하기 N 제곱이고 시그마기 때문에 여기 시그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이렇게 더해준 거와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5 곱하기 1의 제곱 5 곱하기 2의 제곱 5 곱하기 3의 제곱 5 곱하기 N의 제곱이니까 앞에 5를 꺼낼 수도 있겠죠. 앞에 5를 꺼내면 이 안에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N제곱이 나와. 여기 1의 제곱에서 n제곱까지 더한 것을 시그마 k는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k제곱에다가 1부터 n까지 보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나온 결과는 보니까 5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그마 k는 이퀄 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해준 것 같다. 로부터 여기서 미니 공식 하나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일반항에서 상수를 곱해준 거 있죠. 상수항이 아니라 상수항일 때는 이렇게 곱한다 했고 상수하고 변수가 곱해져 있으면 상수인 개수는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보세요. 그 말은 나온 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지. 만약에 뭐 3K 플러스 1의 제곱 해놓고 시그마 K는 이퀄 1부터 N까지 했을 때 이걸 푸는 방법은 우선은 시그마 K는 이퀄 1부터 N까지 이렇게 쓰고 이 완전제곱식을 전개를 먼저 해봐. 전개하면 완전 전개니까 9K 제곱 플러스 2개 곱해서 2배니까 6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항식에 대한 시그마는 따로따로 시그마 처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수인 개수는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9K 제곱 6K 플러스 1 9K 제곱 6K 플러스 1에다가 각각 다 시그마를 처리하는데 상수 9하고 6은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9 해놓고 시그마 K는 이퀄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6 앞에 꺼내면서 시그마 K는 이퀄 1부터 N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는 이퀄 1부터 N까지 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시그마 K제곱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제곱은 아까 공식 외웠던 것처럼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걸 가지고 풀면 되고 시그마 K는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워밍업이에요. 여기까지는 전 세계 많은 고등학생들이 다 알아. 뭐 다 안다는 건 좀 그렇지만 왜냐면
학교에 가방만 배달하지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렇지만 웬만하면 다 된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늦게 시작하면서 남이 하는 것까지만 따라가면 안 되지. 자, 그림을 내가 잠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정상적인 학생들이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뭔가 하면 여기까지 허는 채, 여기까지 허는 채에서 여기까지 돼 있어. 이 정도가 부족해. 근데 우리가 이만큼 따라가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더 가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 석차가 변화가 없는 거야.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논리가 있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따라갔더니 또 얘는 또 나간 거야. 그래서 또 따라갔어. 그럼 얘는 또 나가. 그러니까 항상 격차가 생기지. 그래서 결국 지금 공부하는 패턴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다소 늦었지만 좀 멀리 가줘야 돼. 그래야 한번 제낄 수 있는 게 있지. 근데 이 과정 이렇게 점프를 하고 싶으면 남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면 남이 더 열심히 안 되니까. 여러분이 마음 잡고 저녁에 막 3시간을 공부했어요. 그럼 걔도 3시간 이상 공부해요.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시간 게임이 아니야. 시간 게임이 아니라 같은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정상적인 학생들이, 지금 제가 정상적인 학생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항상 공부는 시험 때 닥쳐서는 것이 아니라 미리 평상시에 다 해두는 거고 방학 때 충분한 보충을 하고 집에서 그렇게 자라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자면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전되면 가로등 밑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을 정상적인 학생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닌 학생이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등급이 어정쩡하지 중간에. 이 학생들이 지금 이걸 갖다가 정상적인 학생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같은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그만큼 밀도 있는 걸로 해야 돼요.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을 가지고 탄다면 남이 예를 들어서 일반 승용차를 탈 정도 같으면 우리가 비행기 정도를 탈 수 있는 정도 속도로 가지 않으면 못 따라잡는다 이런 얘기.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지 말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써먹는 걸 알면 진짜 아주 놀랄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굉장히 많았던 풀이가 한꺼번에 압축이 되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알았다 그러잖아요. 안다는 게 아니야. 겉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진지하게 잘 봐야 돼요. 외우라면 잘 외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를 해서 우리가 하나 더 외웁니다. 더 외울 게 뭔가 하면 첫째는 우선 시그마 K에서 K는 이꼴 1부터 N까지라는 게 뭐였나 했더니 아까 K 대신에 1부터 N까지 돼.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N까지 대입한 걸 합하니까 자연수 1에서 N까지 합이었고 이게 얼마였냐면 2분의 N,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연수 N항까지 가지고 두 개를 자동적으로 해야 돼. 하나는 짝수의 N항까지 합이야. 짝수의 N항까지 합은 2, 4, 6, 8 쭉 나가는 거야. 그럼 이 N번장이 뭐가 될까? 짝수 2, 4, 6, 8 나가잖아. 근데 이거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이니까 N번장은 2 곱하기 N이야. 그러니까 짝수는 2N이 N번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더하는 것을 우리는 짝수의 N항까지 합이라고 그래.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N. 짝수의 N항까지 합. 물론 이건 등차수랍을 구할 수도 있어. 왜? 짝수도 공차가 2인 등차수니까. 맨 첫 번장 맨 끝에 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한다. 이걸로 되는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걸 조금 전에 공부하는 원리를 이용하면 결국 1에서 2n까지 더한다는 것은 1에서 n까지 더한 거에 전체 2배 준 거지. 이 전체에다가 2배 준 거야. 이 공식을 생각하지 말고 이 전체 2배 준 게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분의 n 플러스 1이란 공식을 외웠으면 여기에 곱하기 2한 n 플러스 1이 짝수의 n항까지 합이다. 무슨 얘기 있어요? 짝수의 n항까지 합 n 플러스 1. 짝수 2, 4, 6, 8 이걸 갖다가 전부 100개를 더하면 얼마냐? 100개 더하면 여기 n에다 100을 집어넣으면 돼. 100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홀수의 n항까지 합. 홀수의 n항까지 합 13579지? 13579 이게 홀수잖아. 13579 이거 n항까지 합을 구해보자. 가만히 봤더니 홀수의 n항까지 합 홀수는 위에 거하고 비교해봐. 여기에서 1을 빼면 이거야. 4에서 1을 빼니까 3이야. 6에서 1을 빼니까 5가 나왔어. 그러니까 홀수의 n번장은 여기서 1을 뺀 2n-1이야. 또 홀수도 등차수열이야. 공차가 얼마야? 2. 그러니까 2n으로 출발하지. n번장은. 첫 번장이 1이니까 n 대신에 1을 집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홀수의 일반항은 2n-1이 맞아. 그렇지만 얘는 n번장이지. 하나, 둘, 셋 했을 때 n번째. 그래서 홀수의 n항까지 합. 엄청 쓰이는 겁니다. 홀수의 n항까지 합. 이거는 위에 거하고 비교해봐. 아까 얘기했지만 2에서 1을 빼면 이거야. 4에서 1을 빼면 이거고 여기서 1을 빼면 이거니까 그게 n번
여기 항이 n개니까 n번 반복돼. 그래서 이 짝수를 전부 더한 것보다도 여기서 1이 부족하고 1이 부족하고 1이 부족하고 1이 부족한데 1이 부족한 게 n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더한 것보다는 이거는 n이 작아. 그래서 이 결과 합한 거에서 n을 빼야 돼. 왜? 1을 빼고 1을 빼고 1을 빼고 1을 뺀 거를 n번 뺐으니까. 그런데 이 결과는 n제곱 플러스 n이야. n제곱 플러스 n에서 n을 빼니까 뭐가 되겠어요? n제곱. 엄청 많이 쓰이는 겁니다. 홀수의 n항까지 합 n제곱. 바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봐. 손으로 1, 3, 5, 7, 9를 더하라. 1, 3, 5, 7, 9를 더하라. 1, 1이 더하는 게 아니라 홀수의 5항까지 합이야. 그러니까 5의 제곱. 25 이렇게. 근데 무슨 얘기겠죠? 홀수의 n항까지 합 n제곱.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이런 거 내가 잠깐 했었는데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쭉 해서 99까지 더하라. 우리가 등차수열 합공식을 이용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갖다가 곱한다 했는데 그때 보니까 1에서 99까지 올 수 있는 항이 몇 개냐? 50개. 왜? 1에서 100까지 자연수 여기에서 1에서 100까지 자연수에서 절반은 짝수, 절반은 홀수거든. 그러니까 1에서 99까지 홀수를 더한다. 이건 아까는 등차수열 공식을 이용했는데 조금 전에 시그마에서 공부한 것처럼 홀수의 n항까지 하면 n제곱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1, 3, 5, 7, 홀수의 50항까지 50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럼 n항까지 합이 홀수의 n항까지 합이 n제곱이잖아. 5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뭐가 되겠어? 50의 제곱. 그래서 이거는 2500 이렇게 나와. 바로 처리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면 지금 자연수 1에서 n까지 합. 자연수 1에서 n까지 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이다. 외워라. 그 다음에 아까 시그마 k 주고 또 시그마 k 3승 각각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그런데 이 시그마 k 즉 1에서 n까지 합으로부터 두 개를 더 추가로 하는데 짝수의 n항까지 합은 n, n 플러스 1이 되고 홀수의 n항까지 합은 뭐가 된다고요? n제곱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덤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설명할 걸 잘 들어야 돼요. 시그마 k 제곱에다가 시그마 k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k는 이퀄 1부터 n까지, k는 이퀄 1부터 n까지. 자, 이거는 보통 참고서 풀이해 보면 문제마다 계속 이렇게 노가다로 더하고 있는데 이거는 외워둬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죠, 아까. 2n 플러스 1 이렇게 됐고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합은 이거 뭐였어요?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됐었어. 이 두 개를 더해보자, 이게. 더하게 되면 가만히 보니까 공통적으로 여기에 n, n 플러스 1이 분자에 공통으로 있어. 그러면 n, n 플러스 1을 꺼내. 하면 된다가 아니야. n, n 플러스 1을 꺼내. 꺼내놓고 나면 이 앞에서는 n, n 플러스 1을 꺼냈으니까 6분의 2n 플러스 1이 남게 되고 뒤에는 n, n 플러스 1을 꺼내니까 남는 건 2분의 1만 남게 되는데 그 2분의 1이라는 것은 통분을 시키면 6분의 3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모는 6이 되면서 분자는 2n 플러스 1에 3을 더한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될까? 6분의 얼마? 2n 플러스 4. 네, 그래서 요게 6분의 2n 플러스 4가 되는데 요게 2n 플러스 4에서 다시 2를 꺼내봐. 2를 꺼내니까 n 플러스 2가 나와. 그러고 나니까 2하고 6이 약분돼서 분모가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결과는 3분의 분모 3만 남고 n,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연속적으로 n,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연속적으로 3개 자연수를 곱한 게 나와. 이거 훨씬 심플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칠판에서 한번 연습 또는 집에서 여러분 연습장에서 한번 해보고 실전에 가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뭡니까? 시그마 K제곱 따로 외웠지 아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시그마 K 2분의 n 플러스 1인데 이 두 개 더한 결과는 이렇게 심플하지만 얘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 3분의 n, n 플러스 1, n, n 플러스 n 플러스 1가 연속적으로 나가. 그래서 K가 100이면 100 곱하기 101 곱하기 102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시그마 K제곱하고 시그마 K 두 개 더한 게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아주 심플하다 외워두시고요. 그럼 얘가 뭔가? 다항식에 대한 시그마는 따로따로 시그마 처리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구간이 같지.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2. 구간이 똑같으면 R맹이를 먼저 계산할 수도 있어. 그럼 얘는 K제곱에다가 K를 더한 거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이 부분은 K제곱 플러스 K는 K를 꺼내게 되면 이게 K 플러스 1이야. 그래서 결국 시그마 다음에 K, K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돼. 그럼 얘는 연속적인 두 자연수를 곱한 거지. 이걸 굳이 나열해본다면 K에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 나중에 n을 집어넣게 되면 맨 나중에 n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고 시그마니까 이걸 전부 더하라는 거야. 그럼 가끔 우리가 책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봤잖아.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렇게 나가면 n번장에 n 플러스 1이야. 시그마 표현 방법. n을 k로 바꾸니까 kk 플러스 1. n을 k로 바꾸니까 kk 플러스 1.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 k에다 1을 주면 이거지. k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까지니까 이걸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k제곱 플러스 k. 시그마 안에 k제곱 플러스 k는 시그마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 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3개 곱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까지 외워두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니 퀴즈로요. 혹시 이런 거 봐. 혹시 이제 이런 거, 뭐 1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4 플러스 쭉 해서 나중에 99 곱하기 100 이걸 전부 계산해봐라.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바로 그거라니까 시그마 kk 플러스라고 쓰고 여기 k 대신에 얼마부터 들어가는 거야? 1부터 들어가지.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99까지 들어가네. 99까지. 이런 걸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까 kk 플러스 1 같은 경우 k제곱 플러스 k지. k제곱 플러스 k는 1부터 n까지 했을 때 1부터 n까지 시그마 처리했을 때 요게 분모가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곱하는 거였다니까 n 자리에 99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n 하면 그 다음에 1을 더해서 100, 1을 더해서 101까지 곱하는 걸로 계산을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k 제곱하고 시그마 k를 더한 거 혹은 시그마 괄호 안에 k제곱 플러스 k 또는 시그마 kk 플러스 이거는 n 자리에 뭐가 하나 잘 봐가지고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일단 여기까지. 어때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그마는 웬만큼 지금 이제 처리들을 보고 익숙하게 시그마가 저거구나. 그리고 계산 아까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시그마 k 삼성 이런 값들은 암기를 해두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걸 쓰는데 이게 첫 번째 뒤에 쓰이는 거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해야 돼요. 시그마라는 것이 단순히 이게 합을 구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표현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미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수열에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즉 많은 점화식 아까 점화식 얘기했는데 점화식 얘기들을 갖다가 문제를 풀어나갔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이 계차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살짝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머리 아플 일이 없어. 지금 전부 제가 설명하는 기초만 잘 들으면 돼요. 잘 보세요. 만약에 2, 5, 10, 그 다음에 뭐 17, 26, 37, 뭐 이런 거. 이런 수열의 n번장을 구하라. 이런 수열의 n번장을 구하라 그러면요. 이제 봐. 딱 보니까 2, 5, 10, 17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혹시 등차 수열인가 했더니 아니지. 그렇죠? 등비 수열인가 했더니 여기다 2분의 5를 곱하면 이게 나와. 여기다 2분의 5를 곱하면 10이 안 나와. 2를 곱한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보니까 우선 등차냐 아니다. 등비냐 아니다. 했을 때 무엇을 해보는 게 첫 번째 방식인가 하면은 특별한 일 없을 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다. 했을 때 맨 처음 해보는 방식은 어떤 항에서 그 앞항을 빼요. 그러면 어떤 항에서 그 앞항을 빼. 5에서 1을 빼니까 얼마야? 3. 10에서 5를 빼니까 여기서 빼니까 5. 17에서 10을 빼니까 7. 26에서 17을 빼니까 9. 어떤 항에서 그 앞항을 빼요. 이 어떤 항에서 그 앞항을 뺀 결과 어떤 항에서 그 앞항을 뺀 결과를 계차라 그래요. 계차. 중얼중얼 해봐요. 계차. 알겠죠? 어떤 항에서 그 앞항을 뺀 걸 계차라 한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어떤 항에서 그 앞항을 뺀 건 공차라면서요. 그거는 계차가 모두 같은 수일 때. 계차가 모두 같은 수일 때 그 공차야. 그러니까 공차도 계차의 일종이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계차들이 바뀌는데 등차 수열은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거야. 등차 수열은 계차를 구해보면 똑같아. 그때 그 똑같은 값으로 나오는 계차를 우리는 공차라 그래. 공차는 계차의 특별한 케이스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차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야. 자, 그러면 계차를 왜 구하느냐? 계차를 구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선 여기 보세요. 지금 보면요. 이 계차가 3, 5, 7, 9 이렇게 나가. 이게 계차라 했는데 계차가 보니까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3, 5, 7, 9 이렇게 나가면 계차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첫 번째 항은 3이고 공차가 얼마? 2인 등차 수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수열은 계차 수열이라고. 왜? 계차로 이루어진, 계차가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이걸 계차 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원래 주어진 문제는 뭐냐? 원래 주어진 수열은 이거지. 원래는 수열이 이게 주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다 보니까 이게 등차나 등비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못 구했어. 그래서 우리가 계차를 구해봤더니 계차가 수열을 이루더라. 그때 이걸 갖다 우리는 계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원래 주어진 수열은 위에 거잖아. 그러니까 이 수열과 원래 주어진 수열과 계차 수열을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은 우리가 수열 그랬지만 얘를 계차 수열이 아닌 지금 다른 수열로 구별하기 위해서 원래 주어진 수열에서 원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다 했는데 그건 수열이 주어졌으니까 수열의 일반항 구하면 돼. 근데 그 수열의 일반항을 직접 못 구할 때는 할 수 없이 우리는 계차 수열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차 수열과 원래 수열을 구별하다 보니까 얘를 계차 수열, 원래 주어진 수열을 원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때?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원래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갖다가 우리는 원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고, 보통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그런 건 아닌데 AN이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AN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이게 A1이고 이게 A2고 이게 A3고 이게 A4고 A5 이렇게 나가니까 N번장이 AN이 된 거잖아요. 근데 계차 수열은 구별을 하려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A 다음에 B를 써서 이거를 B1, 이거를 B2, 이 항을 B3, 이거를 B4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계차 수열도 수열을 이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차 수열에도 일반항이 있겠지. 그럼 우리가 보통 BN이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러나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다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B1, B2, B3, B4 이렇게 났다면 이거는 C1, C2, C3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만 여러분 A, B의 관계는 원래 수열과 계차 수열에 이런 관계에 있다. 그러면은 왜 계차 수열을 구했느냐? 원래 수열 가지고 직접 일반항을 못 구하기 때문에 계차 수열을 이용해서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차 수열의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는데, 지금 설명하는 방식은 이게 등차든 등비든 다른 게 나오든 관계없이 항상 공통으로 성립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계차를 구했다면 이런 특성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이 원래 수열 있죠. 쭉 나가다 원래 수열의 네 번장. 원래 수열의 네 번장은 꼭 이게 등차 수열이 아니더라도, 이게 등비 수열이라도 관계없다. 원래 수열의 예를 들어서 네 번장은 원래 수열의 첫 번장에다가 계차 수열의 세 번장까지 더한 것 같더라 이거야.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증명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봐. 이 네 번장은 첫 번장에다가 계차 수열은 세 개만 더하는 거예요. 네 번장 구할 때 세 개. 그러니까 2, 3, 5, 7을 더하면 17이 나와.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항상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다섯 번장, 원래 수열의 다섯 번장을 구해보자. 그 여기 이제 26, 이 다섯 번장 구하겠다. 이게 A1, A2, A3, A4, A5지. 원래 수열의 다섯 번장 구하려면 원래 수열의 첫 번장에다가 계차 수열은 몇 개? 네 개. 계차 수열은 네 개만 더해주면 돼. 그러면 실제로 2, 3, 5, 7, 9까지 더하면 이게 26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식을 유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계차 수를 이용해서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거냐.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제 유도를 한번 해볼 텐데 의외로 심플한데, 그러나 여러분 유도 전에 먼저 미리 이 결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세요. 원수열의 다섯 번장, 원수열의 첫 번장에다가 뭔가를 더한다 했는데 뭘 더한다 했어요? 계차 수열의 1항부터 시작해서 2항, 3항 해서 몇 항까지? 4항까지 더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 합공식으로 구해가지고 원수열의 첫 번장을 더해서 다섯 번장을 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응용이 천재니까 10번장 구하라. 원수열의 원래 수열의 10번장. 근데 계차 수를 이용한다. 그 원래 수열의 첫 번장에다가 뭔가를 더한다. 뭘 더하겠어요? 계차 수열은 1항, 2항, 3항 쭉 더해서 몇 항까지? 9항까지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증명은 내가 바로 하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뭐 응용의 천재이기 때문에 계차 수열을 이용해서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원수열의 n번장, 원수열의 n번장은 원수열의 첫 번장에다가 뭔가를 더한다 이거야. 뭘 더하겠어요? 계차 수열의 1항, 2항, 3항 쭉 해서 더하는데 어디까지 더하냐는 거야. n번장을 구할 거니까. 몇 번까지? n-1번장까지 더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 이걸 갖다가 서술적으로 외우세요. 원래 수열,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 번장에다가
개차 수열의 1항부터 n-1항까지를 더해주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제가 보여줄 테니까 우선은 외워. 근데 왜 시그마 시간에 갑자기 이게 나오느냐. 이 공식은 너무 중요하지만 이거를 되게 표현할 때 시그마라고 많이 표현하더라. 어떻게? A1 플러스 해놓고 이 부분을 시그마로 표현을 했는 거죠.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할 때는 뭐야? 쓴 거 자꾸 비비비비 썼는데 또 쓰지 말고 변하는 것만 K로 바꿔놓은 다음에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 걸 보자 했으니까 이 개차 수열의 1항부터 n-1항까지를 더하는 것을 시그마 B하고 K 이렇게 쓰고 그 K가 얼마?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변하니까 K는 1부터 n-1까지 변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교과서에서 공식 많이 봤겠지. 그렇지만 이걸 외울 때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정신이 없는 거야. 그냥 소술적으로 간다 이거야.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이렇게 적혀 있다 하더라도 개차 수열의 매당 1항부터 매당까지 n-1항까지를 더한 거다. 만약에 이걸 더할 때 개차수열이 등차수를 이루면 등차수 합공식을 이용하고 등비수를 이루면 우리 오늘 공부한 등비수 합공식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무작정 외우는 거 아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은 했지만 무작정 외우기가 좀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간단히 하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자, 이게 잘 보세요. 원수열이 A1, A2, A3, A4, A5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렇게 나갔을 때 아까 이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면 개차를 구해봤어요. 개차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거 뺀 거를 B1이라 그랬어. 여기서 뺀 거를 B2, 여기서 뺀 거를 B3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2에서 A1 뺀 것이 B1이니까 A2 마이너스 A1, A2에서 A1 뺀 것은 B1이라고 논다. 하나 더, A3에서 A2를 여기서 이거 뺀 거, A3에서 A2를 뺀 것은 B2라고 논다. 이렇게 했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일반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데 A의 차가 B가 된다. A의 차가 B가 된다는 것은 원수열에서 두 개 항 사이의 차인데 어떤 항에서 앞항을 뺀 거야. 어떤 항에서 앞항, 어떤 항에서 앞항을 뺀 거야. 그 원수열의 차이, 그게 A의 차가 B가 된다. 개차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앞에 A의 차를 구할 때는 항상 항번호 큰 거에서 그 앞에 항, 3항에서 2항, 그 다음 뭐 4항에서 3항, 어떤 그 앞항을 빼는 거고 이 결과는 B가 되는데 B에 붙어 있는 항 번호는 뒤에 쓴 거하고 똑같더라 이거야. 뒤에 쓴 거하고 똑같아. 이게 똑같지 않아. 뒤에 쓴 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될 거라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쭉 나가면은 우리가 일일이 개차를 구해보지 않더라도 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일일이 수열을 확인해보지 않더라도 A2에서 A1 뺀 건 뭐가 되고요? B1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겠지? A3에서 A2 뺀 건 B2, A4에서 A3를 뺀 건 뭐가 되겠어요? B3. 쭉 나가다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일반항이야. AN. 그러니까 AN이라는 게 나오면 AN에서 그 앞항을 빼면 AN-1이지. 어떤 그 앞항 빼면. 이거는 B 뭐라고 표현하겠냐 이거야. 뒤에서만 똑같은 게 뭐라고? N-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거를 변변 더해보는 거예요. 자, 변변 더합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A2하고 마이너스 A2 없어지지. 우선 좌변을 쫙 더하니까. 이거 좌변 전부 다. 변변 더한 게 좌변을 다 더한 거하고 우변을 전부 더한 게 같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좌변 더하다 보면 A2하고 마이너스 A2가 없어져. 또 여기 A3하고 마이너스 A3가 없어져. 하다 보니까 각도가 이렇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없어지겠지. 아니 됐을 텐데 이렇게 없어져서 그러면 결국 좌변을 다 더하면 좌변에서는 AN이 살아남고 마이너스 A1이 살아남아서 좌변을 전부 더한 결과는 AN하고 마이너스 A1만 살아남고 우변에는 B1, B2, B3 쭉 더해서 B 어디까지? N-까지 더한 게 되는 거야. 어떤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변이 B1에서 B-N-까지 더한 거. 이걸 아까 쓸 때 시그마로 쓰면 BK라고 쓰고 K는 얼마? 1부터 어디까지? N-를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원소의 일반항을 구하라는 거거든. 뭘 구하는 거야? AN을 구하는 거지. AN을 구하려다 보니까 얘가 자리를 비껴줘야 되겠지. 이렇게. 비껴서 우리가 이런 관계식으로부터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원소의 일반항 AN을 구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A1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A1이 있고 원래 우변에 있었던 거 얘를 시그마 K는 이꼴 1에서부터 N만 쓸까지 BK 이렇게 해도 좋지만 소술적으로 쓸 때 이렇게 쓰더라도 개차 수열의 1항부터 몇 항까지? N-1항까지 합을 더해주면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노가다로 했죠? 나중에 가면 이 등차수열의, 이 개차수열의 등차수열이 되는 경우들은 암산 처리 반응 방법까지 공부를 하게 돼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건 또 제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중국집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중국집을 한번 하고 싶다. 중국집을 한번 운영하고 싶으면요.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6개월 정도 근무를 해봐야 돼요. 바로 중국집 개업하지 말고. 배달 다녀. 다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나무젓가락 잊어먹고 하고, 뭐, 단무지 잊어먹고 하고 그런 걸 대비해서 좀 더 개선돼야 되고, 소비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기타 등등 첨부해서, 이거 도저히 할 게 안 되는구나. 그럼 접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기본적으로 노가다를 해봐야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가봐도 안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돈이 있으니까 중국집을 한번 차려봐야 돼. 안 됩니다. 무슨 얘기세요?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노가다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계속 노가다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집에서 혼자 무릎 꿇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야. 우선 이런 노가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암산 처리한다니까. 암산 처리지만 처음부터 암산을 배우려고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다른 게 응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과정도 외워놓고,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서술적으로 외우세요.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개차수열의 1항부터 n-1항까지를 더한다. 이 개차수열의 1항부터 n-1항까지를 더할 때 개차수열이 등차수를 이루면 등차수열의 합, 등비수열이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다만 항 개수가 n이 아니라 몇 개예요? n-1개. 등차수열의 합 맨 첫 번째 항에다 맨 끝에 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로 곱한다 했죠. 등비수열의 합 r-1분의 r-1. 분자해 놓은 공배다가 항수승인데 n-1항까지 하니까 몇 승? n-1승. 전체 곱하기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B1이지. 개차 첫 번째 항. B1에서부터 대나는 거예요. 그럼 B1은 어떻게 구하느냐? B1은 A2-A1으로 구합니다. 무슨 얘기냐? 혹시 문제가 A1이 얼마고 A2가 얼마다 이렇게 줘주면 A2에서 A1 뺀 거, 그게 B1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앞에 다 공부한 거지. 자, 오늘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은 3시간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 별게 안 돼요. 그러나 숙달해서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개차수를 이용해서 원수열의 일반항 구하기 공식까지 했었습니다. 알겠죠? 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